서울에서는 연일 3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울산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둔 지역 해수욕장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울산 지역 물류 수송 차질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관계자에게 처음으로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화물 차량 연쇄 방화 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용의 차량 2대의 소유주를 확인했지만 모두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기계노조도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노동계 파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납품 비리에 이어 이번엔 연구용역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억대 연구용역비를 가로챈 대학 교수와 이를 묵인해준 고리원전 직원 등 6명이 입건됐습니다. 중국산 자동차 부품에 국산 유명 상표를 붙여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국내 유통은 물론 해외에 역수출하기도 했습니다. 30년 근속 휴가를 받아 동남아로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난 대기업 직원이 호텔에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서 건설기계 노조도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다음 달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할 태세여서 노동계의 줄파업으로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화물연대의 소송 거부로 물류 수송 차질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울산항. 2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하루 동안 반출입한 컨테이너 처리 물량은 800대 분량으로 평소의 6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등이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화물연대 울산도구 지부동지들이 앞장에 쓴다라고 하면은 표준임제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운송료 인상. 건설노조 울산 건설기계 지부도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노동 기본권 보장과 건설 현장 체불 근절, 적정 임대료 확보 등의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그리고 적정 임대료 쟁취, 그리고 울산 시에서 건설 현장의 철저한 관리 감독 철저, 이 3가지 요구 사항을 가지고 울산 건설기계 노조는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이 속해 있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 현장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역 노동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현대자동차 노조도 사실상 다음 달 13일과 20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임금 교섭에 진전이 없다며 이달 말까지인 집중 교섭도 여의치 않을 경우 쟁의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6월 말 집중 교섭을 통해서 회사 측에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노총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된다라면 특히 노조 측은 비정규직 문제 관련 특별교섭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해 노사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화물 차량 연쇄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 차량 2대를 파악했지만 수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차량 소유주가 행방불명이거나 주민등록 말소자로 나타나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난 일요일 범행 시간대 화재 현장을 지난 차량 가운데 2대를 용의 차량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들 차량은 처음 방화가 시작된 경주 외동읍에서 울산 북구, 중구, 남구 그리고 울주군으로 이어지는 7호국도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생 시간대 경주, 울산 지역을 통행한 차량 중에 의심점이 있는 차량 2대를 발표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모두 흰색 계통인 2 차량은 각각 울산과 부산 번호판을 달고 있었고 소유주는 모두 젊은 남성인 걸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끌고 해가지고 매니만 A라는 사람 앞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차 매니저는 해외 나간 걸로 돼 있고 사용자를 지금 확인 중이다. 용의 차량 가운데 한 대에 남자 2명이 탄 사실은 확인했지만 CCTV 화질이 크게 떨어져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차적 조회가 불가능한 차량을 이용하고 비노조원 차량만을 골라 불을 지른 점으로 미뤄 화물차 업계를 잘 아는 사람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CCTV 분석을 통해 울산 2대를 비롯해 부산과 경남 1대씩 등 지역별로 다른 차량이 조직적으로 방화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인화성 물질에 대한 정밀 감식과
주변 탐문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이번 사건과 자신들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경찰은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보이는 이번 사건에 포줄 맞추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경찰청은 화물 차량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방송 차량 운전자 37살 김모 씨에게 교통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 8시쯤 울중은 청량면 청량 나들목에서 부산 고속도로 순찰대에 인계하려던 화물 차량 한 대를 가로막다 3km가량을 추격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울산지검은 비조합원 차량에 대한 방화와 차량 송괴 행위 등 불법 행위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리원전에서 이번엔 연구 용역 비리가 터졌습니다. 원전 주변 어업피해 조사 용역을 맡은 대학 교수 등이 억대 용역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고리원전 직원은 이를 묵인했다고 합니다. 원전 비리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해경 직원들이 용역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교수 연구실을 덮쳤습니다. 전남의 모 국립대 교수 신살 한모 씨 등은 고리원전이 지난 2009년 28억 원의 용역비로 발주한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피해 조사 용역을 하면서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해경은 한 교수 등이 연구보조원인 대학생 8명의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대학생 30여 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년 반 동안 1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가로챈 용역비로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과 이들의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검수와 감독을 맡은 고리원전 직원의 묵인도 한몫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해경은 한 교수와 시간 강사 등 대학 관계자 5명과 고리원전 직원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특히 어민들로부터 어피해를 부풀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수협과 어민단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1호기 재가동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이달 말까지 재가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레쯤 부산에서 고리 1호기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재가동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악화된 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짝퉁 차량 부품을 유명 회사의 순정 부품으로 둔갑시켜서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정품보다 2배 이상 이득을 볼 욕심에 운전자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창고입니다. 상자가 가득 쌓여져 있고 안에는 자동차 엔진에 사용되는 타이밍 벨트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모두 생산지가 중국이지만 한국에서 생산된 순정 부품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해경에 붙잡힌 43살 박모 씨는 중국산 타이밍 벨트와 엔진 밸브를 싼 값에 구입한 뒤 기존 생산지를 지우고 국내 유명 상표를 붙여 위조했습니다. 국내 유명 자동차 로고를 몰래 인쇄하여 마치 순정 부품인 것처럼 국내는 물론 중국이나 아랍, 중앙아시아 등으로 다시 역수출한 박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0여 개 차량 주요 부품을 위조해 2억 8천여만 원어치를 유통시켰습니다. 값싼 중국산을 순정품으로 둔갑시키면 2배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짝퉁 부품은 자칫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운행 중에 끊어지게 될 경우에는 엔진 파손이 초래가 되고 즉시 시동 꺼진 현상으로 이어져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울산 해경은 박 씨와 박 씨로부터 짝퉁 자동차 부품을 받아 유통시킨 정모 씨 등 모두 6명을 입건하고 국내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30년 근속 휴가를 받아 동남아로 부부 여행을 떠났던 대기업 직원이 호텔에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대기업 직원 56살 최 모 씨가 미얀마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근속 30년을 맞아 회사 동료 5명과 6일간의 부부 동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일행들은 최 씨가 갑자기 객실을 뛰쳐나와 아내를 죽였다고 소리쳤고 최 씨 방엔 아내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내를 죽였다 하면서 방을 뛰어나와가지고 방을 갔더니 부인이 쓰러져 있어가지고. 회사 동료들과 부부 동반 해외 여행 중에 무슨 일로 아내를 살해했을까? 최 씨는 범행 전날 현지 골동품 가게에서 산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된 살인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지만 우발적 범행에 골동품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 씨는 현재 미얀마 경찰에 억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의 그 비중에 따라서 현재 처리가 되고 한국에 들어오신다거나 아니면 이가 일부 받아서 처리가 된다거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받는 게 원칙은 맞는 거죠. 중년의 부부가 왜 머나먼 이국 땅에서 비극을 맞이했는지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중부지방은 연일 찜통더위로 아우성입니다만 울산을 비롯한 동해안 지방은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익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부지방의 기온이 연일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정부는 서둘러 폭염 대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요즘 덥기는커녕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은 낮은 기온, 낮은 수온에 깜짝 놀랍니다. 이번 주 일산과 진화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하지만 당분간 개점 휴업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파도 치고 이러는 소리도 좋고 좋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해수욕 하실 분들은 좀 오늘은 추우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실제 울산 지역은 이달 초 30도를 오르내리는 반짝 무더위가 찾아온 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이 22도, 높아야 23도 안팎에 머물러 평년보다 무려 3, 4도나 낮습니다. 울산을 포함한 동해안의 저온 현상은 대기와 지형이 만들어낸 찬 북동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차고 습한 공기가 동해안 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은 저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울산 지방은 장마가 지난 뒤 오는 7월 말쯤에나 본격적인 무더위가 올 것으로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당대표 후보가 오늘 울산에서 진보정치 생존을 위해 중단 없는 혁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진보정당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이자 진보정당의 생명이 걸려있는 선거라며 당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는 선거가 되게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울산에서도 오늘 22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등 모두 4만 5천여 명이 응시했으며 학생들이 국가가 제시하는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응시 대상자 가운데 울산에서는 초등학생 3명이 시험을 거부한다며 결석했고 정교조는 일제 고사식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학생 간 학교 간 서열화와 수업 파행을 부추긴다며 1인 시위 등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직원과 울산 시민들을 위해 콘서트를 열기로 하자 노조 측이 중단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과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과 다음 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문수 호반광장에 인기 가수들을 초청한 가운데 행복한 동행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금 협상 시기에 노조의 동의도 없이 콘서트를 준비하는 것은 조합원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장기 방치되고 있는 울주군 범서 현진 에버빌이 일반 수의계약으로 서울의 한 주택업체에 낙찰됐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일반 수의계약 공매 2회차 입찰에서 서울의 모 주택업체가 1,325억 원에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본계약 체결 이후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도록 돼 있다며 완전 매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태화강 하구 바지락 어장 양성화를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불법 어업 시설물 철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 홍성주 부장판사는 태화강 어민회가 제기한 건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 대집행이 이뤄지면 어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구청은 무허가 건물 자진 철거를 거부한 어민들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해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반 주사액과 폐수 청화제를 구입해서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월 울산 중구에서 주부 5명에게 한 상자에 280만 원 하는 태반 주사액을 사서 개인 병원에 되팔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서 주사액 구입비 2억 3천만 원을 챙겨 달아나는 등 모두 5억 6천만 원을 가로챈 51살 최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뒤 옷을 사러 갔다 가게 CCTV에 찍히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학교 기숙사에서 투신해 숨진 고3 학생의 유족들은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숨진 김군의 어머니는 대기업 취업은 확정됐지만 관련 자격증을 따야 하는 조건부 합격이어서 고민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같은 회사에 10명이 취업한 뒤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함께 방과 후 수업을 해온 만큼 개인적인 정서 불안 등 종합적인 상황이 작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롯데호텔에서 S-오일과 덕양산업 등 29개 기업이 참여하는 2012 희망 이음 프로젝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희망 이음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이 지역의 우수 기업을 직접 찾아 기업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전국의 325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S-오일 울산복지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5,7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이 성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0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고 9개 보훈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2회 울산시 장애인 정보화 축제 시상식이 오늘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스마트폰 정보 검색 부문에서는 김도성 씨와 임혜진 양이, 문서 작성 부문에서는 송나니 씨와 홍준기 군이 각각 금상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등으로 구성된 교통문화시민연대는 오늘 울산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과 학원 통학 차량도 기사 자격증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 4천여 곳이 대부분 통학 차량을 운행하지만 관리기관이 이원화되고 안전관리도 허술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울산 참교육학부모회는 교과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침이 농어촌학교의 통폐합만 초래할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교과부가 통폐합하려는 학교가 울산에만 25곳이고 울주군 지역 초등학교는 45%가 통폐합 대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흐리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성경희 캐스터, 내일도 날씨가 계속 흐릴까요? 네, 오늘 차고습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잔뜩 흐린 상태입니다. 지금 바람도 꽤 강한데요. 이 때문에 한낮 기온이 오늘 21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오전 중에 한두 차례 비도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비는 그치겠지만 흐린 날씨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낮 기온도 22도로 오늘만큼 서늘하겠습니다. 체온 유지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도 가끔 구름 낀 가운데 강릉에만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 32도, 춘천 29도 등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부산과 제주지방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해안지방은 24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내륙지역은 29도 분포로 덥겠습니다. 영남지방은 흐리고 해안 지역에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23도 안팎으로 오늘만큼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 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3m로 오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또 한 번의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에 불 들어왔네? 그냥 가도 돼.